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족집게 백선 71번 문제입니다. 세종시에서 환산보증금 6억 9천만 원이면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 받으면 우선면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면제 받을 권리가 있다. X네요. 6억 9천이 아니라 5억 4천이죠. 그래서 X가 되겠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서울특별시에는 9억 이하고요. 그 다음에 과밀억제권역 6억 9천입니다. 물론 부산광역시는 과밀억제권역 아니지만 과밀억제권역에 준하는 보호를 받고요. 그 다음에 광역시 5억 4천 이하인데 광역시뿐만 아니라 세파화,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그 다음에 안산, 용인, 김포, 광주의 경우 5억 4천 이하, 그 밖의 지역은 3억 7천 이하인 경우만 우선 면제받고 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우선 면제, 최우선 면제 못 받고요. 최단기 존속기간도 적용이 안 되고요. 월차임 전환율 5%밖에 올리지 못한다. 이런 거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단기 존속기간 적용되지 않죠. 일정한 기준금액, 즉 서울에서 9억, 과밀억제권역 6억 9천, 광역시 5억 4천, 기타 지역 3억 7천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 안 됩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대항력이나 계약갱신요구권이라든지 권리금 회수규제 이런 것들은 적용됩니다.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해지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서울에서 9억 초과하더라도 물론 적용됩니다. 1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2번 상가 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상가 건물의 확정일자 무효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자는 인적사항은 요청할 수 없고요. 거래 당사자는 인적사항도 요청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3번 임차인이 임차 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한에 의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 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이 말이 뭐냐면 즉 건물을 비워주지 않고도 경매 신청은 할 수 있고요. 나중에 배당받을 때 건물 비워주면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임차권은 임차 건물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실시된 경우에는 그 임차 건물이 매각되면 소멸된다.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거래하지 아니하다. 임차권이 대항력이 있으려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 최선순위여야만 대항력이 있죠. 자, 그 다음에 5번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즉시 항고가 아니고 통상적인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입니다. 법 제50조 양벌 규정으로 벌금을 선고받은 개업공개사는 법 제10조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판례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으면 3년간 결격 사유인데 판례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라 했을 때는 본인 잘못으로 벌금 받은 경우만 해당되고 직원 잘못으로 벌금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만약 직원 잘못으로 벌금 받아가지고 3년간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면 역선택을 당할 수도 있겠죠. 일부러 사장 망하게 하려고 위장 취업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직원 잘못으로 받은 벌금은 이 법, 즉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의한 벌금이 아닌 것으로 판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의 사원 임원이 중개 업무에 관하여 행정형벌을 위반한 때에만 양벌규정이 적용된다. 행정형벌이란 징역벌금입니다. 질서벌이 과태료죠. 자, 그래서 행정형벌만 양벌규정이 적용되고 질서벌은 양벌규정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3번 양벌규정에 의하여 고용인의 잘못으로 개업공개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는 있지만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는 없다.
그렇죠. 직원 잘못으로 사장이 감옥 가는 일은 절대로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면 만약에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하면 불안해서 직원 고용할 수 없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행정질서벌은 양벌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양벌 규정이라는 그 법 5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올해 개정된 내용이 보조원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보조원 500만 원 과태료뿐만 아니라 사장인 개업공개사에게도 5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기는 합니다. 근데 그걸 양벌 규정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개업공개사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조원이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 하더라도 사장은 500만 원 과태료를 받지는 않습니다. 5번 개업공개사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벌금 선고받을 수 있다 했는데 X입니다. 양벌 규정은 사장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양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아예 벌금을 선고받지 않습니다. 5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번입니다. 교육제도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죠. 1번 실무교육 내용은 개공 및 소공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률 지식. 1번 실무교육은 법률 지식, 4번 연수교육은 법제도의 변경사항. 요것만 차이 나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2번 중개실무교육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고요. 3번 직무교육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고요. 그 다음에 4번 연수교육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교육시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요.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가 되겠습니다. 5번이 정답입니다. 모든 임원은 실무교육과 연수교육 대상이다 했는데 실무교육은 모든 임원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 소속공개사 모두 실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연수교육의 경우에는 소공, 개공만 대상이기 때문에 자격증 없는 임원은 소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격증 없는 임원은 연수교육 대상은 아닙니다. 교육제도 반드시 출제가 되는데요. 우리 암기 프린터는 53번에 있고요. 이 암기 프린터 없는 분들은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제도 반드시 나오는데요. 교육제도 중에서 직업윤리가 명시적 목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것은 거래사고 예방교육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도지사가 실시할 수 없는 교육은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이죠.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은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5가지 교육 중에서 안 받으면 처벌받는 것은 연수교육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연수교육은 2개월 전까지 통지해주고요.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1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통지합니다. 사전교육이 3개고요. 사후교육이 2개인데 연수교육하고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사후교육,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받는 교육이고요. 직무교육, 중개실무교육, 경매실무교육, 즉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을 또는 경매실무교육이라고도 하죠. 이 3개는 사전교육입니다. 미리 받아야 됩니다. 사전교육은 안 받아도 처벌 규정은 없고 단지 취직을 하거나 개업을 할 수 없을 뿐이죠. 교육제도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는 출제됩니다. 자, 다음은 74번입니다. 옳은 것입니다. 1번 무상중개의 경우에도 개업공개사는 확인설명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확인설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생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상중개라도 확인설명을 하지 않거나 잘못해서 손해가 생겼으면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자, 리언은 틀렸네요. 공인중개사법은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중개보수를 약속, 요구만 했다 하더라도 실제 수령하지 않았다면, 미수에 그쳤다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리언은 틀렸고요. 디귿, 상가, 분양 대응, 컨설팅 수수료 이런 것들은 중개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중개보수 초과 규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위 현업에서 MGM 또는 R이 리베이트의 약자죠. 이런 거 지급하기로 해도
지급해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닙니다. 중개부수 초과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자, 리얼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48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법 제49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이를 분리해서 선고해야 된다. 왜냐하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으면 결격사유이기 때문에 분리해서 선고해야 됩니다. 그러나 징역형은 분리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법이든 저 법이든 징역형은 다 결격사유이기 때문에 벌금은 공인중개사법 위반만 결격사유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이 얼마인지를 분리해서 선고해야 됩니다. 미엄에 보면 그래서 리얼은 옳은 내용입니다. 맞는 내용이고요. 미엄 공인중개사가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경우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지만 공인중개사가 아니어서 애초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했는데 당연히 무등록 중개업자니까 형사처벌 대상이 되죠. 자,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기억하고 리얼 두 개가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75번 문제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암기 프린터 51번에 1번부터 4번까지가 여기에 그대로 1번부터 4번 나와 있네요. 1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2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 3번 소속 공인중개사 고용 신고할 때 자격증 사본 제출하지 않습니다. 시도지사에게 직접 등록 간청이 자격증 진위 여부를 확인합니다. 제가 등록해 보니까요, 전산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제 주민등록번호만 입력을 하니까 몇 년도에 몇 회 때 자격증 땄는지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자격증 사본 제출하지 않고요. 4번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할 때는 자격증 사본 제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 51번에 동그라미 4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하지 않는다 X가 되겠습니다. 요건 제출합니다. 그 암기 프린트 51번에 5번에 보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할 때도 자격증 사본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사무소 이전 신고 시 등록증 원본을 제출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암기 프린트 51번에 22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소 이전을 하면은 관할구역 밖으로 옮기면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다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로 이전하면 해운대 가서 이전 신고를 10일 이내 하는데 강남구청장이 준 등록증 반납하고 새로 받아야 되죠. 그래서 원본을 반납해야 되고 만약에 같은 등록관청 안에서 주소만 바뀌더라도 원본을 제출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변경사항을 기재해서 돌려받아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원본을 제출해야 됩니다. 원본을 제출, 반납, 첨부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